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스테이킹 풀 테라풀을 운영하고 있는 태휘입니다. 오늘은 이터널 지갑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다이달로스 지갑과 요로이 지갑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 두 지갑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지갑 모두 느리다는 공통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다이달로스는 풀로드 월렛이다 보니까 블록체인 데이터를 계속 동기화해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다이달로스를 사용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실행시키면 동기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불편했죠. 요로이 지갑은 라이트 월렛임에도 불구하고 요로이 서버 문제로 항상 느리고 가끔 먹통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지갑 자체에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각각 IOG와 이머고에서 만든 순정 지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점점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작년 7월에 개발된 CC볼트, 지금은 리브랜딩하여 이터널이라고 불리는 지갑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터널 지갑은 빠르고 오류가 덜하며 수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테라풀에서도 올해 초부터 이터널 지갑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터널 지갑은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PC에서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웹사이트로 접속하거나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 사용 가능하고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는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그 중에 크롬 브라우저의 익스텐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표준이기 때문에 PC 크롬 익스텐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은 크롬 익스텐션과 사용법이 같기 때문에 PC 버전을 사용할 줄 알면 모바일은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혹시나 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초보분들이 이터널 지갑을 사용하려면 이터널 지갑을 만들고 기존에 사용하던 지갑에서 자산을 모두 다시 옮겨야 하나요? 라고 정말 자주 물어보십니다. 현재 다이달로스나 요로이 같은 다른 지갑을 사용 중이더라도 복구 단어만 가지고 계시다면 기존 지갑 프로그램은 그대로 두시고 이터널 지갑에서 복구만 해서 기존 지갑과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하려면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eternal.io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철자 조심하시고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브라우저 익스텐션 아래 크롬 웹스토어로 연결된 링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이 우측 상단에 보이고 이것을 클릭하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알림이 뜨고요. 그리고 퍼즐 조각 모양 누르시면 이터널 익스텐션 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누르면 크롬 익스텐션으로 실행이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면 아래쪽에 웹 앱이라고 나오고요. 크롬 익스텐션으로 실행을 하면 아래쪽에 익스텐션이라고 뜹니다. 저희는 이제 익스텐션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터널 기본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번 편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퍼즐 조각 모양을 누르시고요. 거기서 이터널 오른쪽에 앞정핀을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소창 오른쪽에 항상 이제 이터널 아이콘이 뜨게 되고 저걸 클릭하면 이터널 크롬 익스텐션이 실행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가장 위에 persistent data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아래쪽에 set storage allowance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설정을 해두셔야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해지더라도 우리 지갑 정보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지갑 정보가 날아가게 되면 새로 이제 또 복구 단어를 입력해서 복구를 시켜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미리 저장 공간을 확보해두는 개념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옵션들 보시면 Currency and Regional 옵션에서 달러로 표시되는 걸 우리가 이제 원화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KRW라는 우리 원화를 눌러주시면 원화로 표시가 되고요. 저는 달러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 옵션인 Pending Transactions Auto Cleanup, 이거는 켜두시는 게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리셋 어플리케이션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터널 지갑도 요로이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트랜잭션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 리셋 어플리케이션 캐시를 한번 해주시고 다시 트랜잭션을 시도하시면 잘 전송이 될 겁니다. 다음은 지갑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터널 좌측 상단에 보시면 Add 월렛이 있습니다. Add 월렛을 누르시고 Create 월렛을 누릅니다. 그러면 먼저 지갑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패스워드도 설정을 해줍니다. 패스워드는 12자리가 넘어야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분실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복구 단어니까요. 이 패스워드는 대충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세이브를 누르면 다음은 어카운트를 몇 개를 설정할 건가 물어보는데 그냥 한 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복구 단어의 중요성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아래쪽에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구 단어 24개가 뜹니다. 자, 복구 단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24개의 복구 단어입니다. 자, 이거를 분실했다. 지갑 영원히 못 찾습니다. 자, 이거를 해킹당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은 다 털립니다. 이 복구 단어만이 유일한 지갑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털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절대로 스크린샷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또는 폰이나 PC에 메모장에 저장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디지털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종이 들고 오셔가지고 종이에다가 이 24개의 단어를 적으시고 그 종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더욱 안전하게 이 복구 단어를 관리하고 싶으시면 이 복구 단어를 받아 적을 때 근처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뭐 공용 컴퓨터이거나 보안에 취약한 컴퓨터면 위험하고 공용 와이파이 같은 걸 사용하고 있어도 위험합니다. 안전한 컴퓨터에서 랜선도 뽑고 와이파이도 끄는 상태에서 이터널 앱이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인터넷이 끊겨진 상태에서 깨끗한 컴퓨터에서 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끊어져도 지갑은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지켜주셔도 지갑 털릴 일, 해킹 당할 일 없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보안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드웨어 월렛 이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월렛에 대한 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우측 상단에 뜨는 저 영상 참고해 보시고 하드웨어 월렛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복구 단어 검증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종이에 받아 적으신 복구 단어 여기에 순서대로 다 입력해 보시고 컨티뉴 눌러주시면 지갑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지갑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애드 월렛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리스토어 월렛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24단어, 15단어, 12단어를 고를 수 있는데요. 자기가 들고 있는 복구 단어 길이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지갑 생성과 똑같이 복구 단어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종이에 받아 적어 놓으셨던 복구 단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셨으면 컨티뉴를 눌러주시고 이제 지갑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를 여기서 입력을 하죠. 자, 원하시는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카운트를 몇 개를 설정할 건지 물어보는데 그냥 한 개 하시고 세이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갑이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 자, 다음은 하드웨어 페어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시 왼쪽 위에 Add Wallet을 눌러주시고 좌측 하단에 페어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레저와 트레저가 나오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 업체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면 카운트 개수 설정은 한 개 그냥 그대로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 것도 그냥 오토로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월렛과 컴퓨터가 아무 문제 없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크롬에서 새 창을 띄워서 하드웨어 월렛을 고르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본인 하드웨어 월렛을 누르고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럼 지갑 이름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고 이것만 설정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다음은 이터널에서 지갑 삭제입니다. 삭제를 원하는 지갑을 왼쪽에서 클릭을 하고 우측 상단의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Delete or Unstack Wallet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고 지금 삭제를 원하는 지갑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갑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여기서 삭제를 한다고 지갑에 있는 자산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삭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다시 복구를 하면 그대로 원상 복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갑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우측 톱니바퀴 아이콘이나 메뉴바에 세팅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는 지갑 이름과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월렛 액세스 패스워드에서는 이 지갑에 접근하는 암호를 또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을 해두시면 이터널 프로그램을 켰을 때 지갑이 바로 보이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자물쇠가 걸린 상태로 지갑 내부를 볼 수 없게 실행이 됩니다. Unlock 월렛을 눌러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지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기능은 Auto Withdrawal 기능입니다. 이것도 켜져 있을 텐데 꺼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위임한 풀에서 보상이 나오게 되면
이 보상으로 받은 에이다는 바로 사용 가능한 에이다가 아닙니다. 이 비활성화된 에이다를 활성화된 에이다로 바꿔줘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withdraw라고 하고 이 과정에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지금 기준으로 0.17 에이다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을 오토로 켜두면 우리가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마다 이터널 지갑에서 withdraw를 합니다. 그러면 매번 쓸데없이 0.17씩 수수료가 빠지게 되죠. 그러니 이 기능을 꺼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send all, 이거를 켜둘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우리는 꺼둡니다. send all이란 우리가 전송을 할 때 모든 자산을 다 전송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초보분들이 가끔 이 기능으로 거래소에 모든 자산을 보내버리는 경우에 에이다는 입금이 되지만 FT나 NFT는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손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꺼두겠습니다. 초보분들은 이 정도만 세팅해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킹입니다. 자, 지갑 우측 상단에 스테이킹 메뉴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풀들이 여러 가지가 뜨는데요. 여기서는 테라풀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테라라고 입력하시면 아랫부분에 3개의 테라풀이 나옵니다. 테라 1, 테라 2, 테라 3. 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풀을 고르시고 우측 아래 델리게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금 위임하고자 하는 풀의 이름,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파짓 2에이다와 수수료 0.17에이다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스테이킹 하는 데는 한 3에이다 이상은 지갑에 있으셔야 스테이킹이 됩니다. 자, 여기 서명란에 아까 우리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인을 눌러주시면 이 스테이킹 트랜잭션이 카르다노 네트워크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이제 블럭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죠. 그 기록은 히스토리, 상단 트랜잭션 아래 히스토리에 그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쪽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아래쪽에 풀 위임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정보들이죠. 아래쪽에 내가 지금 어디 풀에 위임했고 어떤 보상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킹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갑 세팅에 들어가셔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Delete or Unstake Wallet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우측에 보시면은 Unstake 혹은 Deregister Walle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래쪽에 체크하시고 눌러주시면 스테이킹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위임을 할 때 지출이 되었던 EA다의 보증금도 스테이킹을 해제하면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메뉴를 사용할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카르다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풀 저 풀 이렇게 옮겨 다니시지 스테이킹을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위임 해제 버튼은 잘 누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코인 전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send를 누르시고 가운데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거래소 주소나 타인의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에이다 핸들 NFT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소창에다가 달러 표시에 상대방 에이다 핸들 이름을 넣고 리졸브 에이다 핸들을 하면 이렇게 상대편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주소를 입력하셨으면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를 보낼 건지 적습니다. 액수를 확인하시고 넥스트를 누르면 되고요. 그럼 이제 트랜잭션이 나옵니다.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얼마가 전송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서명란에 비밀번호를 적어주시고 사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트랜잭션이 제출이 됩니다. 제출된 트랜잭션은 기다리시면 처리가 되어 트랜잭션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갑 상단 메뉴에서 Receive를 누르고 가장 위에 떠있는 지갑 주소 ADDR1로 시작하는 지갑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갑 주소는 매번 바뀌게 될 텐데요. 한번 사용한 지갑 주소를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어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지갑 생성이나 지갑 복구, 하드웨어 페어링 할 때 자꾸 어카운트는 그냥 한 개로 설정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의 복구 단어로 여러 계정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BIP32나 CIP1852 HD 월렛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어카운트 메뉴에서 제일 우측에 어카운트 리스트를 눌러주시면 0에서 23번까지 어카운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열고 싶은 지갑들을
어카운트를 눌러주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어카운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추가된 어카운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해당하는 어카운트에 액티베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그 계정이 활성화가 됩니다. 우측 상단에 1번이라고 표시가 되죠. 다시 원래 어카운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아까 그 어카운트 리스트로 돌아가서 어카운트 제로 가장 기본 계정을 액티베이트 시켜주시면 최초에 우리가 사용한 지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24개까지 활성화시키고 또 비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초보분들에게 어카운트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 지갑 하나만 사용하는 걸 권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갑 중에 어카운트를 지원하지 않는 지갑도 많습니다. 복구 단어 하나로 수많은 지갑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지갑은 어카운트를 지원하고 어떤 지갑은 어카운트를 지원하지 않고 이러면 나중에 본인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복구 단어 하나의 계정만 1대1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요. 초보자들은 아무튼 그냥 쓰지 마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D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갑 세팅에 들어가셔서 컬레트럴을 활성화시켜주고 Set Collateral 버튼을 눌러서 담보용 UTXO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도 이유를 설명하자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D앱을 사용하려면 컬레트럴을 활성화해야 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시고 다시 어카운트 메뉴로 가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컬레트럴 UTX가 따로 5A다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우측 상단에 플러그 모양을 눌러주시면 여러 군데에서 초록 색깔 동그란 불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준비하셨으면 D앱을 이용할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카르다노 D앱은 많죠. 여러 가지 수합들도 있고 NFT 사이트도 있고 많습니다. 여기 이터널 지갑에서는 왼쪽 아래 보시면 D앱 브라우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간편하게 D앱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가 이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터널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금씩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D앱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마시고 원하는 D앱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터널 지갑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터널 지갑이나 테라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테라풀 단톡방으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국내 최대, 국내 최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테라의 태위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